알터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무조건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발전기의 상태를 감안을 해서 남는 전기가 있을 때에만 주행 충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리튬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를 사용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기본 침상 사이즈와 조리대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장식물들의 사실은 구조 변경이나 이런 절차들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동히터가 달려있고 또 배터리와 전기시설이 넉넉하니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아래부터 바닥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이 차를 캠핑카로 더 멋지게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달 수 있는 국물이 튀거나 이런 요리는 사실은 밖에서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그런 요리를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내부 2열 자리에 저희가 싱크대를 만들어 놨지만 차 내부에 그런 요리를 할 수 있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기를 빼놓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 냉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냉장고를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고요. 100리터 냉장고도 쓸 수는 있지만 문을 열었더라도 내부에서 누가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괜히 물건 빼려고 했을 때 이 커튼이 없으면 안에가 훤히 보이고. 김민석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드디어 집순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2인승 캠핑카로 개조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는 저희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델인데요. 왼쪽에 깊은 벽장을 채용을 하고 앞쪽에 2열 자리에 조리대 겸 싱크대를 내장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렸던 차량은 사실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를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이 차량도 승합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승합차의 경우는 이런 내장재를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내장재를 꾸미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캠핑카로 구조를 변경한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기본 침상 사이즈와 조리대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장식물들의 사실은 구조 변경이나 이런 절차들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캠핑카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침상 사이즈와 조리대 요 법적인 요건만 만들면 그러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 침상 사이즈 길이가 기본 사이즈는 156cm, 156cm 정도 되고요. 확장을 했을 때 한 182cm 정도가 나옵니다. 왼쪽에 깊은 벽장을 채용을 해서 깊은 벽장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침상의 폭이 120cm가 조금 넘게 나오고요. 120cm 정도가 나오고요. 120cm면은 두 분이서 앉아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넓이가 되겠습니다. 뒤로 인출되는 인출식 조리대, 이 부분들이 조리대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인출되는 식탁이 있겠습니다. 이 인출되는 조리대의 사이즈가 90cm에 65cm, 그리고 요 좌탁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요 자체만으로 좌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랍에 웬만한 물건들이 수납이 되는데요. 요 인출식 칸막이를 저희가 적용한 이유는 다양한 물건을 여기에 수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그 서랍 내부의 길이가 95cm에 62cm, 깊이가 무려 22.5cm, 뭐 22cm 살짝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가장 요긴하게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것, 여기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이 여기 실려 있더라도 반드시 빼야 될 거를 이 안에다 수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물건을 뺄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을 해서, 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끄떡없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는 뒤로 확장되는 확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확장되는 확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장박을 할 때는 내부에서 생활 공간이 되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후미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요리 냄새가 나거나 뭐 국물이 튀거나 이런 요리는 사실은 밖에서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그런 요리를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내부 2열 자리에 저희가 싱크대를 만들어 놨지만 차 내부에 그런 요리를 할 수 있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카 내부에서 그런 요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확장력을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목재와 목재가 만나는 곳에 모두 완충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대비해서 만들어 놨고요. 요 서랍 뚜껑을 만약에 밖에서 좌탁을 하나 사용하고요. 문을 닫아두게 되면 서랍 내부에 있는 물건도 안에서 빼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수납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가운데 서랍 부분에 이만큼 수납이 있고요. 좌측 공간에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좌측 공간의 수납 공간이 길이가 140 정도에 폭이 32cm, 그리고 높이가 약 한 24cm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내부에 있고요. 오른쪽에도 길이는 140cm 비슷하고요. 가로폭이 약 한 17cm 정도 되고요. 깊이도 25cm 정도 되네요. 25cm 되는 그런 긴 공간이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긴 부품들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수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문짝을 완전히 180 접어지는 형태의 경첩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접어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접어지게 되면 이 위에다가 다른 물건을 문을 연 상태에서 다른 물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싱크대 경첩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문이 이만큼 열리거든요. 많이 열려도 요만큼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에다 물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완전히 접혀지는 경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의 수납 공간들이 요 안에 그 자잘자잘한 물건들을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양념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념 같은 것들을 수납하거나 자잘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도 220V 외부 인입 충전기를 내장을 해 놨고요. 넓은 포켓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포켓들이 뭐 42cm, 43cm에 깊이 17cm, 그리고 높이가 한 23cm 되는 그런 포켓 공간들이 3개 정도, 약간 작지만 이 정도의 포켓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에도 꽤 많은 수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음에도 이 차는 270W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습니다. 270A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으로 배터리의 효율이 좋은 BMS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안 시동을 꺼놓고 여러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2kW 인버터를 내장을 했고요. 당일 순정연파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행 충전기가 내장이 돼 있어서 시간당 30에서 550A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하게 돼 있고요. 주행 충전기를 30에서 50A로 세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더 높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30에서 50A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 차량의 알터네이터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 수치가 30에서 50A입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에서 계속 알터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무조건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발전기의 상태를 감안을 해서 남는 전기가 있을 때에만 주행 충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리튬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를 사용해 드리고 있고요. 전기 관련된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여기 벽장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에버스페커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들 있고, 그리고 시가제 당자들, 그리고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요 안에다 모아놨습니다. 물론 곳곳에다가 시가잭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12V 단자 같은 경우는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꽂아 놓고 깜빡하고선 안 꺼놓으시면 전체 배터리가 방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들은 빼두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이는 데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 220V를 쓸 때에는 이렇게 220V 인버터를 쓰게 되면 전자레인지를 안에서 쓸 수가 있고요. 2열장 뺀 자리에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오면서 2열 자리를 빼면서 서랍을 내장을 해드렸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 자리를 고정을 해서 요 내부에 이동식 화장실 자리를 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동식 화장실을 구비하셔서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을 다 갖췄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워둬야지 여러분들이 채울 거니까요. 저희가 다 채워두면은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되게 심플해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차에는 27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270A 배터리 내장에다가 주행 충전기 달려 있고, 그리고 한전 인입, 외부 인입 충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이게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니까 무시동 히터가 달려 있고, 또 배터리와 전기시설이 넉넉하니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아래부터 바닥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이 차를 캠핑카로 더 멋지게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달 수 있는 겁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수납 능력을 만들어 놓고 전기시설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놔야지 외부로 보이는 부분들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는 겁니다. 기본 타입에 조명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다실 수 있는 스위치도 여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으로 뭐 조명을 더 다신다든가 할 때 여유분의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 스위치에다 연결해서 추가로 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캠핑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를 한 번에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면서 자신만의 캠핑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과 캠핑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2열 자리를 뺀 곳에 저희가 조리대 겸 수납장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미니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놔서 여기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조리대 안에 저희가 싱크대를 내장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간단하게 싱크대를 쓸 수가 있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USB 수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수돗물을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사실 설거지를 하는데 거창한 설거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전기 시설 없이 충전식 타입의 USB 수도를 이용해서 내부에 수납할 수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 또 20L 물통 2개를 내장을 했고요. 그래서 20L 물통에 오수통, 청수통을 기본적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L 물통을 2개를 설치를 해놨고요. 우측에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서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높이 조절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요 브라켓이 밑에 있어서,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서 여기다가 다리를 고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어닝을 혹시나 달게 되면은 어닝을 옆으로 쳤을 때 요 공간이 또 식사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 구조로 뒤에도 식탁이 하나 있고 옆에도 식탁이 하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침상을 확장하는 구조는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락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봐서도 이런 철물들, 하드웨어들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보시면 뭐 딱 봐도 철물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왔고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가 웬만하면은 문을 막지를 않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문을 막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자, 50L 냉장고를 갖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 타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100L 타입도 있고 50L 타입도 있지만 이 캠핑카에 있는 거는 안 쓸 때는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 다 빼놓는 게 맞습니다. 이 냉장고가 한여름에 냉장고가 먹는 전력 손실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차 안에다 두게 되면은 배터리의 소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쓸 때는 바로바로 빼시라고 이동식 냉장고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또한 이게 냉장실의 효율이 좋습니다. 이 타입의 냉장실의 효율이 좋아서 전기를 빼놓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 냉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냉장고를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고요. 100L 냉장고도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동식으로 뭐 안 쓸 때는 집에 갖고 가서 220V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갖고 가서 집에다가 보관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냉장고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냉장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50L급의 냉장고를 쓰시고, 그리고 비우면 바로바로 채워두고, 그냥 안 쓸 땐 빼두고, 아니면 집에다 옮겨 놓든가, 이런 식의 구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구입하실 때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차량 중에서 구입을 할 때 2열이 없으면은 딱 원하는 스탠다드 타입이 이 타입입니다. 운전석 뒤쪽으로 깊은 벽장을 하나 만들고 2열에 장이 있게 되면은 수납 능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2열 의자가 없는
있는 대신 이런 냉장고의 자리와 전자레인지의 자리, 그리고 무시동 히터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간 요 안에서 해결 다 했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짐을 하나하나 수납을 해나가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부터는 큰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커튼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커튼을 달아드렸고요. 저희가 카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라운드까지 되어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타입하고 요 타입이 일반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져 있어서 여기 레일이 여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밤에 캠핑을 하게 되면 운전석 밖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가리기 위해서 1열과 2열 사이에 이렇게 덮는 커튼 구조로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이 차에는 2열에 있는 커튼을 쓰게 되고요. 주무실 때에는 이렇게 커튼을 쳐야 됩니다. 플러시 윈도우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옆에 창문을 열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튼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딱 커튼을 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열은 한쪽은 벽장으로 막았고요. 한쪽은 커튼이 있고 같은 구조로 라운드가 진대로 요 선에 따라서 레일이 이 공명까지도 다 되어 있는 타입의 커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뒤쪽의 경우도 커튼을 창문에 있는 커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넓은 커튼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안에서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문 확 열면 좀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커튼을 이용해서 뒤를 치고 혹시 문을 열었더라도 빛이 있어도 관통되지 않는 암막 커튼입니다. 문을 열었더라도 내부에서 누가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괜히 물건 빼려고 했을 때 이 커튼이 없으면 안에가 훤히 보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 가릴 수가 없어서 창문형 커튼보다는 이런 형태의 커튼을 이용해서 커튼 겸 여러 가지로 이중 구조로 하는 타입으로 커튼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승합차의 경우는 사실 내부에 있는 내장재들을 다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를 꾸미거나 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는 데에는 그 자재가 들어가는데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런 데에 더 많이 투자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가장 알뜰한 패키지로 만드셨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해두면은 그렇게 캠핑카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닝을 난다고 그러면 어닝을 다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캠핑카의 구조 변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추가 작업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행을 다니시다가 진짜 불편하면 그때 추가하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전기 부족 없고 기본적인 전자레인지나 냉장고까지 그리고 히터까지 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캠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가륜구동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2인승 2인 취침의 정식 캠핑카를 구조 변경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